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의 미래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는 핵심적인 움직임, 바로 에버노스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하게 나스닥 상장한다더라 이 정도 수준으로 안 돼요. 이건 XRP를 둘러싼 자본의 움직임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읽어내는 문제인 거고, 먼저 구조부터 보자면 에버노스가 리플의 전략적 지원을 받는 자산운용 벤처입니다. 지금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에 있고요. 합병 상대는 스펙회사 아르마다 인수공사 2호, 상장 2호 티커는 XRPN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금 목표는 10억 달러 이상이고요. SBI 홀딩스가 2억 달러를 커밋했고, 리플과 판테라, 크라켄, GSR과 크리스 라센까지도 참여한 걸 봤을 때 지금 자금 구성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명확한 구조 설계에 가깝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 회사가 하려는 일은 간단하지만 상당한 의미가 큽니다. 이 공개 시장에서 XRP를 직접 매수하겠다는 건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는 것처럼, 다만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부채를 내가지고 비트코인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었죠. 근데 에버노스는 지분성 자금을 직접 조달해가지고 XRP를 보유하면서 운영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즉 XRP를 비트코인처럼 단순하게 쌓아두는 게 아니라 리플레저의 유동성 풀과 랜딩 프로토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수익이 다시 XRP로 환원되면 구조적으로 수요가 스스로 강화하는 순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로서 체감해 볼게요. 10억 달러, XRP 가격이 2.6달러대라면 대략 3억 8천만 개인데요. 이 물량이 공개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유통량의 일정 비율을 직접 흡수한다는 뜻이겠죠. 거래소 잔고가 줄어들고 시장의 유동성이 얇아지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슬리피지도 커집니다. 이게 단순하게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깊이 그 자체를 바꾸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에버노스가 밝힌 전략처럼 매입과 동시에 커스터디 이동이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거래소 순이입 지표가 음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런 것들이 크립토 컨트라거나 코인 글래스에서도 확인 가능한 수급 신호죠.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에버노스가 상장 후에 XRP를 대량 매입하면은 이 자산은 리플레저 내부의 AMM, 자동시장 조성기에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AMM 같은 경우는 2024년 3월에 메인넷에서 활성화됐고요. 지금은 업데이트 버전이 준비 중이죠. 큰 자금을 가진 기관이 여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은 풀 수익이 다시 XRP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보유에서 유동성으로, 그리고 수익과 재매수로서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구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은 XRP는 단순 결제용 토큰이 아니라 금융 백엔드 자산으로 완전하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습니다. 이 스펙 합병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승인, 그리고 SEC 심사 상장 승인이라는 단계적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요. 이 계획상 종결 같은 경우는 2026년 1분기로 잡혀있고, 즉 지금은 구조 설계 단계인 것이 아직까지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이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달아오를 때는 분할 접근이 정답이겠죠. 실제 매수 집행은 거래소 보유량 감소, 순유입 전환, 그리고 거래 주소 증가 같은 숫자로서 확인돼야지 진짜 수급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야겠습니다. 이건 대형 뉴스가 나오면은 시장은 이제 폭등한다라는 감정으로 치닫기가 쉬운 거고, 하지만 스펙 상장은 본래부터 불확실성 자체가 큽니다. 이 주가 선반영에서 딜 지연으로, 그리고 환멸 급등 같은 이런 변수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 에버노스 이슈의 진짜 의미는 XRP를 기관이 지도권 구조 안에서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판이 바뀌는 신호인 거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금융 시스템 속으로 끌어올렸다면은 에버노스는 XRP를 결제와 금융 인프라의 중심으로 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죠. 아직까지 모든 게 완성된 건 아니겠지만요. 이 흐름 자체는 명확합니다. 스펙 상장에서 자금 조달되고, 또 공개 시장 매수하면서 리플레저 운영하면서 수요까지도 강화시키는 이 5단계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건 단기 재료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최근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의 펀딩비가 음수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시장에서는 롱보다는 숏 포지션, 즉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포지션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펀딩비가 음수로 전환된 구간들마다 항상 그 뒤에는 큰 반등이 나왔었다는 거. 2023년 봄, 그리고 23년 여름, 24년 가을과 25년 봄, 그때마다 시장은 공포에 잠겨 있었고요. 숏 포지션이 쌓일 만큼 쌓였을 때 결국에 폭발하는 것처럼 반등이 일어났었죠. 이게 바로 숏 커버링 랠리인 거고, 숏이 너무 많아지면은 오히려 그 포지션의 반등이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이 정책적인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며칠 전에 미 재무장관 베센트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00%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죠. 이게 단순한 무역 완화 뉴스가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인플레이션 완화예요.
거예요. 관세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죠. 그걸 풀겠다라는 거는 결국에 물가를 낮추고 금리나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뜻인 거고, 즉 정책적인 디스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의 흐름을 다시 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건 미국 연준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먼저 움직이는 유동성 회복 시그널이에요.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전에 정책이 먼저 시장의 유동성을 여는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계획까지도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친구랑 동맹이 누구인지 확인하겠다, 이렇게 직접적인 트럼프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외교보다 경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미국이 경제 블록 재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고, 그 중심에는 아시아, 특히나 신흥 제조 블록과 결제 네트워크 재편이 존재합니다. 즉 달러 중심의 단일 결제망이 아니라 다중통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브릿지 자산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글로벌 결제 구조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XRP나 RLUSD, 그리고 기타 ISO 20022 같은 호환 자산들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결제 인프라가 재편될 때 그 중간에서 통화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자산이 필수적이니까요. 결국에 이런 모든 흐름들은 한계로 이어집니다. 펀딩비 음수에서 시장 공포 극대화로, 또 정책 유동성 완화로, 또 글로벌 결제망 재편으로, 이 단순한 차트 싸움이 아니라 정책과 구조가 동시에 반등을 밀어주는 구간이에요. 이런 시기에 심리적인 공포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펀딩비가 음수일 때 현물 시장은 조용히 매집을 시작하죠. 숫자가 공포를 보여줄 때 큰 손들은 오히려 움직이죠. 펀딩비가 0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쇼 청산 랠리가 끝날 때까지는 이 단기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공포는 숫자로 드러나고 반등은 심리보다 먼저 시작된다. 지금은 그 숫자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조용히 방향성을 바꾸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따라 흔들릴 때가 있죠. 3,500원일 때 조용히 있다가도 4,000원이 되면은 괜히 들뜨고 설레는 그 감정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게 바로 시장에 끌려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조금만 올라가도 안도하다가 또 욕심이 올라오고, 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면은 결국에 판단이 흐려지고 기회는 자꾸만 멀어집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못 팔았던 기억이 머릿속에 스치면서 망설이게 되고, 또 그 사이에 시장은 방향성을 바꿔버리죠. 그게 시장인 거고 늘 사람의 감정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살아남은 분들은요, 감정보다 원칙을 믿는 분들입니다. 올라갈 때 일부라도 익절해서 내 걸로 만들고, 떨어질 땐 조급하지 않게 분할 매수로 평단 낮춰가면서 기회를 샀습니다. 말로 하면 쉬워 보여도 진짜로 지키는 사람들은 드물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이 원칙 매매 다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 기본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게,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건 가격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린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아야 될지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시장에는 늘 타이밍이 존재하는데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타이밍. 이 시장은 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락 장소에서도 누군가는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탐욕의 정점에서도 또 누군가는 조용하게 현금을 샀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의 감각인 거고, 우리 코인 신사 채널은 그 타이밍을 데이터로 읽고요, 정책으로 해석하면서 속보로서 가장 먼저 전달드립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어디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 길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시장이 깊게 조정받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정책적으로 바닥 신호가 보이거나 대규모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포착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반등의 초입 구간입니다. 우리 신사 채널 정보방에서도 이런 순간에 시장이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또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 시점, 그 타이밍이 오히려 비중 조절과 함께 현실적인 원칙 매매의 타점을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중을 조절하고 목표 타점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게 핵심인데요. 반대로 방어적인 타이밍도 분명히 존재해요. 뉴스에는 장밋빛 전망만 가득하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오른다라는 말이 넘칠 때, 그때가 바로 분할 매도 구간입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장밋빛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했을 때 오히려 시장의 방향은 반대로 하락을 했어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팔아야 내 돈이라는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안내드리고 활용드리는 이유도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이라는 제3의 종목을 만들어 놓고 또 다음 시장이 하락했을 때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요. 결국에 시장은 숫자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정책이 방향을 정하고 뉴스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 위에 심리가 쌓여가지고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흐름을 매일 분석하면서 한 발 앞서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런 것들 예측하면서 경우의 수를 정보방에서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번처럼 미중 패권 전쟁의 합의 시그널이 포착됐을 때 이 비트코인 반등은 이미 알트 시즌에 서막이 될 겁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되는 거고,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돈의 방향의 움직임 예측들 이런 것들을 읽는 연습을 하시면서 정보방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가 안내드리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알트 매매 타점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 코인을 선점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그리고 정책과 국제 정세에 맞는 알트를 선택하는 방법, 또는 리플이 먼저 움직였을 때 그 다음 후발주자인 스텔라 루멘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잡아내는 방법들, 우리는 지금까지 투자 시장이 움직이는 반복 패턴을 많이 지켜봐 왔고요. 결국에 단기 고점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과 옮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많이 나뉩니다. 이건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정책 자금과 여기에 대한 흐름들, 투자 심리를 함께 읽을 수 있는 구조적인 투자 방법으로서 결국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요동치지만요, 방향성을 읽는 사람은 결국에 웃게 된다는 거, 그 방향을 매일 분석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곳, 그게 바로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 결국에 시장은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도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잡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바로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신사,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로 쉽지가 않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플이 3,000원 초반까지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었고요. 이 3,500원 언저리에서 횡보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리플 끝난 거 아니냐, 리플은 더 이상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말들. 하지만 이런 말들이요, 사실상 하락장마다 늘 반복돼 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늘 똑같은 말씀 드려요. 기회라는 건요, 이 올라올 때 오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온다라는 거. 이건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너무 단순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사는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그 반대로 움직이십니다. 비쌀 때 사고 더 오르길 바라고, 또 정작 쌀 때는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하시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분할 매수 타점을 안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 가격까지 진짜로 내려올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표한 구간이 있다면 오늘 매수 안 하셔도 돼요. 2주 뒤, 한 달 뒤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트럼프의 한마디 같은 변수 하나에 새벽에 순식간에 내려왔다가 또 그 가격에 체결이 되고 바로바로 반등하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안해서 급하게 파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 이거 더 상승하는 거 아니야 싶을 때, 그때 일부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욕심이 커서 쉽지 않지만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단기 고점 구간에 지정가를 걸어두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법이라는 거예요. 시장은 늘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모두가 겁을 먹고 그 공포 속에서 기회를 놓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면 뒤늦게 후회하시죠.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때는 흥분해서 뛰어드시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시점이에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시장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리플을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은 비쌀 때 사라는 마음 대신에 쌀 때 담아두고, 또 시장이 들썩일 때는 일부라도 이득을 챙기는 습관들을 들여보세요. 리플 투자에서의 핵심은 예측이 아닙니다. 대응이에요. 하락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락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진짜 두려운 거겠죠.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침착하게 움직일 줄 알고, 또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늘 그렇게 조용히 준비된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